2025년 상하이에서 열린 펫박람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펫박람회 귀중한 게 뭐냐면은 그 캔톤 페어가 커버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 커버 안 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캔톤 페어가 소싱하는 분들의 니즈를 다 충족을 시켜주는 박람회인 거고, 의료라든지 오늘 할 펫, 그다음에 또 이불 이런 것들, 또 일부 의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캔톤이 좀 모자릅니다. 물론 이제 캔톤에서도 충분히 살 게 많지만 내가 이 카테고리에 욕심이 있다, 이 카테고리를 제대로 깊게 파보고 싶다, 이 카테고리에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셀러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한테는 더 봐야죠. 전문 박람회를. 그래서 의료는 또 의료 박람회가 있고, 또 이불도 뭐 원단 박람회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펫도 이 펫 박람회가 열립니다. 펫 박람회는 이제 북경하고 상해가 열리는데, 북경은 이제 주로 동물들, 곤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 이 상해는 이제 용품들, 이제 먹는 거, 뭐 이런 물품들이 많이 나오고, 특이한 거는 상해가 잘 되다 보니까 외국의 반려 관련된 브랜드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품박람회처럼 여기 공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패키지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패키지에다가 스티커만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OEM을 할 수도 있고요. OEM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용물은 중국 거를 그대로 쓰는데 패키지랑 라벨만 바꿔서 하는 것도 OEM이고, 아니면 레시피를 여러분들에 맞게 이제 성분을 바꾸는 거죠. 이런 좀 깊이 있는 OEM도 가능한 거고, 이거 말고 이제 ODM이 있죠. ODM은 있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건데 거기에 브랜드까지 있는 그대로 갖고 온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제약이 많겠죠. 왜냐면 중국말이 써 있으니까. 이게 중국이라서 잘 팔리는 ODM도 있어요. 중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 상품성이 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볶음밥이라든지, 뭐 중국 소스라든지, 뭐 한약재라든지, 이렇게 중국이라는 브랜드가 상품성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는 중국에서 파는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팔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랜드 전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중국 거보다는 이제 외국은 이제 선진국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봐야 할 곳은 외국인데 싼데, 그게 어디냐?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은 좀 애매한 거고, 실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제 중국이 아닌 서양 나라기 때문에 좀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를 그대로 우리가 전개를 하는 거. 사실 이것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의 그 브랜드에 대한 독점 유통권을 따서 디스트리뷰터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DT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DT를 따서 뭐 5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해가지고 전개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DT 안 따고 그냥 쇼핑하듯이 도매 사듯이 그냥 그 업체 물건을 받아서 내가 유통을 하다가 좀 잘 팔리면 이제 그때 그 브랜드랑 얘기를 해가지고 독점을 달라. 독점을 이제 우리가 계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얼마치 산다든지, 뭐 아니면은 1년치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첫 주문이 얼마 이상이면은 독점권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거는 상의할 수 있어요. 뭐 1년에 내가 뭐 5천만 원짜리를 사기로 했는데 첫 오더는 뭐 500만 원치만 사다가 뭐 나중에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나머지 걸 메꾸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5년 계약을 하는데 1년에 5천만 원씩 해가지고 5년이니까 2억 5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첫 연도에는 뭐 한 2천만 원치만 사고, 두 번째 연도는 한 4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년 차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많이 사가지고 2억 5천을 채우는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게 뭐 계약서라는 게 실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계약을 하고 내가 물건을 사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브랜드와 이제 우리가 좀 의사가 소통이 되면서 좀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나중에 조건이 또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게, 모든 이 특히 해외 무역, 뭐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인지 진짜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거래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옵션을 오픈한 상태로 우리가 펫박람회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똑같은 공장이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상품을 소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옵션을 다 열어놓고. 자, 그게 이제 이 장사의 어떤 포맷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 강의에 앞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반려용품 이 시장이 앞서 있죠, 우리나라보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박람회라는 거는 중국 그 인민들을 위해서 열리는 박람회가 아니죠. 전 세계 고객을 위해서 열리는 박람회인데 그게 중국에서 열리는 것뿐입니다.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람회의 수준은 글로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카테고리, 상품 카테고리도 있지만 낮은 카테고리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또 이 반려용품입니다. 우리는 반려 문화가 외국 글로벌에 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뒤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지역 간의 차이를 이용해야지 돈을 번다고 했죠. 그래서 뒤처진 카테고리일수록 장사를 해가지고 특히 해외 소싱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더 높은 거죠. 왜 그런지는 뭐 당연하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보따리로 이미 풀려 있는 물건들이 한국에 오면은 앞서기 때문에 그게 또 브랜드가 전개가 가능한 거죠. 한국이랑 외국이랑 레벨이 비슷한 나라, 비슷한 상품 카테고리는 사실은 해외 소싱을 가봤자 그 해외에서 지금 팔리는 게 우리나라도 잘 팔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잘 팔릴 물건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거든. 파이오니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앞서 있는 나라는 외국에는 보따리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브랜드가 되고, 그죠? 외국의 브랜드는 사실 너무 앞선 거고. 그래서 브랜드 전개 혹은 메이커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격차가 있는 카테고리가 상당히 유리한다, 그죠? 그래서 상품 카테고리 선정을 할 때 이 점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앞서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앞서 있느냐? 그걸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상품의 비중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건강, 실질적인 게 있는 거고 하나는 이쁘고 아름다운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이 예쁘고 그러니까 애견이니까 이제 얘를 이제 꾸미고 자랑하고 뭐 나를 위한 거죠. 되게 이기적인 거죠. 얘가 존재하는 게 이 자체가 그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고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초보적인 거예요. 아직은 이제 이 단계가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목줄이라든지 뭐 개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뭐 장난감들 뭐 이제 노는 거 이제 위주로 이제 뭐 논다는 게 지도 즐기는 거죠. 주인도 이런 문화, 이런 상품이 발달함에 비해 애견 문화가 이 반려용 이 문화가 성장할수록 이 인간 위주보다는 이제 개 위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미고 이쁘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도 이제 그 몸이 건강한 건강도 있지만 이제 병에 났을 때 병에 관련된 것들 뭐 치료까지는 안 가더라도 물론 치료도 여기 있습니다만. 치료는 이제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셀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벅차죠. 그래서 건강 보조, 뭐 건강에 몸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고급화. 먹는 것도 사람 먹듯이 더 예쁘고 맛깔나고 더 건강하고 더 자연 친화적이고 방부제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는 이제 고급화의 하나의 축이 있는 거고 하나는 애들의 어떤 건강과 뭐 이런 위생이라든지 뭐 이런 쪽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촉발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강아지 병원들이 많아지고 또 이 반려 인구들이 이제 개가 옛날에는 뭐 고양이나 아프면은 병원에 안 데려가고 그냥 대충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빠이빠이 했지만 지금은 좀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애를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그럼 병원에 데려가면서 애들이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뭐 한 10년이었다 치면은 지금은 15년, 뭐 16년, 17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의 인생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수명을 봤을 때 절반은 건강하게 살다가 나머지 절반 부분이 병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하고 좀 달라요. 인간도 비슷한가? 뭐 평균 수명이 70년 그러면은 한 50살 인간은 좀 다르구나. 인간은 한 그래도 60까지는 좀 멀쩡히 사는 경우가 있다가 나중에 한 20년 동안 이제 뭐 병치레를 하면서 뭐 하지만 이 개들은 이게 되게 빨라요. 아프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한 7, 8년, 8살이 되면서부터 이제 애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좀 이따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지를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반은 멀쩡하고 절반은 병들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 쇼핑으로 살 수 있는 애견 반려용품들이 이제 건강 관련된 것만 얘기했을 때 뭐 이메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품들이 지금 건강한 애들에 맞춰서 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 애가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빠지고
뭐 피부병이 있고 눈이 안 보이고 뭐 관절이 안 좋고 병이 있는 상태에 맞춰서 뭘 살라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간식도 못 주고 팔질 않으니까 이 아픈 애에 맞는 간식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간식도 못 주고 밥도 이제 그 일반적인 걸 못 먹이고 그래가지고 아픈 애한테 맞는 간식을 살라고 그러면 안 파니까 이제 비싼 스위스 거, 이태리 거, 미국 거 비싼 걸 또 사야 되니까 가격이 그냥 막 세네 배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몰랐던 병들, 뭐 그냥 죽어야 되는데 보니까 신장이 안 좋고 뭐 간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병명이 명확해지면서 이 병에 맞는 전문 또 용품들, 전문 식품들 이런 것들이 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비어 있는 시장이에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게 이 개인셀러는 전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전체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간다. 뭐 인구가 우리나라가 10명이면은 뭐 8명, 9명이 대다수의 소비 자층을 만족시키는 그런 상품들은 대기업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글로 들어가면은 경쟁이 너무 심하고 뭐 그만큼의 매출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체 시장에 어떤 시장이든 간에 한 4%, 5%만 적중을 시켜도 그게 제대로 적중이 되면은 그게 몇백억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적중된 시장이 여러분들의 상품이랑 즉 여러분들 상품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5%가 정말 살 건지 그 다음에 얘가 점점 확장되는 시장인지.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좁은 시장,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건강한 애견보다도 좀 문제가 있는 애견, 혹은 애견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키우고 싶은, 그러니까 애견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싶어하는 이런 아주 지금은 적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커지고는 있지만 적은 요 소비 시장만 공략을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고 좁은 시장의 대표적인 게 지금 애견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려 시장을 생각을 할 때 전체 반려 시장을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그 시장에서도 요 좁은 시장을 공략을 했을 때 거기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가 있다. 단 전체 매출이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항상 제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비교하면서 소싱 의사결정을 하라고 했죠. 아웃풋이 확실하지만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얘는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전체 시장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문제가 있는 애견 혹은 애견을 조금 더 비싸게 키우겠다는 그런 여유와 어떤 자본적인 여유라든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시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플러스 요거를 우리가 소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비용과 노력과 뭐 이런 시간을 계산했을 때 이 아웃풋 예상되는 아웃풋보다 들어가는 인풋이 작으면은 안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소싱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큰 투자가 요구되는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 그 성인 일반 인간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식품 카테고리가 개인셀러들한테 어울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그 버전인 것 같아요. 식품 중에서도 개인셀러들이 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그 장점들, 식품을 하면 좋다고 얘기하는 그 장점들이 얘는 더 강화가 된 것 같아. 애견 이 반려용품들은.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카테고리예요. 자,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상품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건강한 것들, 건강한 것들이라면 이제 뭐 간식, 사료, 뭐 다 이런 것들, 건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문적이진 않지만 살짝 의료, 치료 이런 느낌이 있는 것들. 그런 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임의용과 목욕. 임의용과 목욕도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느 개나 어느 고양이나 다 어울리는, 다 쓸 수 있는 그런 샴푸 이런 것보다는 뭐 강아지 종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강아지 종류를 뭐 다 이렇게 뭐 브리드별로 다룰 필요는 없고, 뭐 장모형, 뭐 단모형, 뭐 아니면 뭐 테리어종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임의용품을 팔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칫솔, 치약 이런 것들이 지금 비어 있어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된 상품들이. 근데 이 반려 문화에 입문하시자마자 제대로 하실 분들의 첫 번째 구매하는 게 이제 이 칫솔이랑 치약인데 얘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반 조금만 이제 안 좋은 칫솔이나 치약을 쓰면은 양치질이 안 돼요. 이빨이 인간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특별한 칫솔. 인간이나 말 같은 것들은 그냥 이빨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무거나 대충 해도 이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별로 없는데
있는데 이 칫솔은 잘 만든 칫솔과 못 만든 칫솔이 이렇게 개를 이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그 버박인가 그게 뭐 하나에 엄청 비싸요. 요만한 거가. 그거는 잘 되는데 쿠팡에서 싸구려를 사면은 이게 되지도 않고 금방 이게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좀 전문성 있는 칫솔 뭐 이런 거라든지 개가 털이 또 엉키는 게 또 풀어지는 또 샴푸도 있고 또 털이 더 풍성해지는 샴푸도 있고 또 대머리용 샴푸도 있고 이렇게 피부병 있는 애들이 또 하는 샴푸도 있고 이렇게 전문적일수록 내 고객이 본인의 상황과 맞는 상품을 봤을 때 이게 구매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칫솔도 뭐 모두가 다 쓰는 것보다는 뭐 어느 거 전문. 우리가 치약도 그냥 페리오 같은 거 쓰기도 하지만 뭐 잇몸에 있는 치약이라든지 뭐 나이대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게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변하고 산책 이거는 뭐 과거부터 쭉 팔리던 아이템들이니까 이제 기존보다 조금 더 이쁘거나 아니면 더 싸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있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개 집이나 뭐 이런 자파류 같은 것들은 사실은 실제로 많이 있지도 않고 이제 시장이 작으니까 안 나왔겠지.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펫박람회 가면은 이 옷 패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후져서 그런 거야 이 시장이. 근데 여기에 가보면은 이번에 느꼈던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별로. 그래도 이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적지만 이거는 정말 괜찮다 싶은 뭐 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율이 높고 이제 타율이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하루 쭉 돌아다녔을 때 이제 한 10시쯤 전에 도착해 가지고 5시까지 이제 쫙 점심도 안 먹고 도는데 야 이거 한국에 갖다 팔면 잘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안타잖아요. 안타. 홈런도 있고 뭐 2루타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박람회에 비해 가지고 타율이 높아요. 여기가. 그냥 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비어 있는 시장이 지금 많은 거죠, 한국에. 남은 건 뭐냐?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적은 리스크로 잘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조건이 남은 거고 실제적인 조건을 제외하고 이 상품성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강의를 보시면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이 상해 박람회는 이제 이게 수출도 많이 하지만 내수용으로 나온 업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격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수출가를 국내 도매가만 알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 도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명함 컨택 포인트를 다 드렸으니까 이분들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수출가가 있는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이제 그 도매가 혹은 현지 소비자가만 지금 제가 받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지 소비자가의 3분의 1 가격이 수출가인데 거기서 이제 뭐 수출을 많이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높게 부를 수도 있고 안 해본 애들은 이제 좀 낮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면서 나는 이제 한국이다 이면서 이제 가격을 얘기를 해야 돼요. 도매가하고 수출가는 왜 다르냐면은 수출은 새로운 나라를 개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주는 거예요. 국내 그 내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10,000원짜리다 그러면은 한 5,000원 정도에 팝니다. 그래서 많이 사면은 깎아주는데 그게 뭐 4,500원 이하로 안 내려가요. 근데 수출을 한다 외국에다가 이럴 때는 이 공장 입장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00원짜리를 4,000원, 3,000원에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거를 수출을 안 해본 회사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마진율이 50%니까 좀 많이 사면은 깎아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 애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코리아고 니네 상품을 처음으로 한국에 파니까 미래를 봐가지고 잘 팔리면 너한테 주문할 거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수출가로 달라. 그게 현지 소비자가의 한 70%에서 한 73% 할인되는 거죠. 그래서 FOB 가격에다가 3을 곱하면은 소비자 가격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정도를 타겟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제가 길게 드렸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을 보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